이번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양동시장 상인들과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경선룰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주택의 금이 가고 담장이 일부 무너져 내려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지하철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한공항 폐쇄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비행기 대신 여객선으로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배편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양동시장 상인들과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한 김 후보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양동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을 만난 김경수 후보. 노무현 국밥집으로 알려진 분식집에선 노 전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직접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시고 왔던 양동시장을 이번에는 직접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찾았다며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장의 어려운 사정도 풀릴 수 있도록 나라를 안정시켜달라 이런 말씀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선 민주당만의 힘으론 부족하다며 광화문 광장에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모든 세력들의 힘을 모아 압도적 정권 교체와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 후보는 이번 경선에도 메가시티를 들고 나왔습니다. 메가시티별로 자율예산 5조 원가량을 지원해 광주 전남의 군공항 이전, AI 인재 양성 같은 현안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쥐고 앉아가지고 조금 나눠주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철만 되면은 중앙정부 찾아가서 이곳저곳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구걸하게 다니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5.17%에 그친 김 후보는 이번 경선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인 동시에 민주당의 혁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남은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균형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권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26일 민주당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서해안 신재생에너지 집중 투자를 통해 400조 원 규모의 기후 산업을 조성하고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지원, 전남권 의대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호남권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광주와 항쟁을 포함한 명칭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제 이름을 찾게끔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지지율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룰을 잇따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을 마친 데 이어 이번 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23일까지 이틀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대상을 넓히기 위해 탄핵 찬반을 물어달라는 일부 후보 캠프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또 25일 실시되는 TV토론회를 최소한 여론조사 전으로 앞당겨달라는 요구도 당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TV토론회를 최소화하는 등 변수가 없어지면 독주 체제인 이재명 후보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를 위한 불공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대선 경선에까지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 같으니까 이 업체가 알아서 나간 거예요. 사실 쫓겨난 거죠. 사실상 배제된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되풀이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후보 캠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벽을 느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0% 가까운 일방적인 경선 결과와 이에 따르는 불공정 룰 논란이 민주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주택의 금이 가구 담장이 일부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6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이 발견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문을 둘러싸고 있던 돌담과 지붕이 사라지고 갈라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외벽 곳곳에 나 있는 균열은 지금도 그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 북구에서 주택 4곳의 외벽 일부가 무너지거나 균열이 발생해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막 두들기래. 그냥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개도 짖고 그래서 나와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거 무너져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제. 주민들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된 뒤로 땅이 내려앉거나 벽이 갈라지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당일 오전 담장 틈이 벌어져 위험해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공사는 현장을 보더니 다음 주에 조치하겠다는 말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도 채 안 돼 사고가 난 건데 시공사는 완공 후 보험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집은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자 다른 집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시공사는 긴급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67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피해 보상 등 생활 불편 민원은 3년 사이 5배 급증해 204건이나 됩니다. 지난 2월에는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이 기울어 철거 판정이 내려졌고 3월에는 보행로 한복판에 100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깊이 1.7m의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잘한 사고가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오늘 내렸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내일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 동부는 내일 오후까지 0.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1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미사가 광주 전남 140여 개 본당에서 거행됩니다. 천주교 광주대 교구는 각 교구에 공문을 보내 오는 26일 오전 중 각 본당에서 추모 미사를 거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대 교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별도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모 미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이 폐쇄되면서 목포와 해남 등 서남권 주민들의 제주 여행길이 불편해졌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던 제주행 수요가 점차 뱃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2,300톤급 여객선이 진도항을 출발합니다. 진도와 제주 109km 구간을 잇는 여객선은 승객 600명과 차량 66대를 태우고 90분 만에 제주에 도착합니다. 무안공항 운항이 중단된 지 넉 달 가까이 되면서 배를 이용해 제주를 오가는 승객도 늘고 있습니다. 진도 제주 항로를 운항 중인 초쾌속선인 산타모니카호는 2022년 5월 취항 이후 3년 동안 70만 명에 가까운 승객이 이용을 하였고 올해는 이용객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포항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크루즈도 있습니다. 새벽과 아침 시간에 일찍 출발하고 운항 시간이 4시간 30분이나 걸리지만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덕분에 지난해에만 59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전남 서남해안에서 제주로 가는 배편은 목포와 진도, 완도 등에서 모두 8차례가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새벽과 오전 2차례, 진도는 오전과 오후 2차례, 완도에서는 하루 4차례 출항합니다.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뱃길이 관광객과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업을 차로 육지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베를 자주 하는 거죠. 거리가 일단 어쩌고든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또 집에도 빨리 귀가할 수 있고. 무안공항에서 요일별로 하루 한두 차례 제주로 운항했던 항공편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4개월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5년간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20개 대학이 선정됐고 이제 10개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지역 대학들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시작된 글로컬 30 사업에 2년 연속 고배를 마신 전남대가 서력전에 나섰습니다. 이근배 신임 총장이 기획서 집필위원장을 맡아 마지막 기회를 잡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가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산업군에 대한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거점 국립대학에 우선 첫 번째 큰 롤이 하나 들어갈 때고. 대구, 대전보건대와 초광역으로 선정된 광주보건대를 제외하면 광주는 글로컬 지정대학이 한 곳도 없는 셈입니다. 광주 지역 내 다른 대학들도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막차에 올라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광주대와 호남대는 공동 입시, 대표 총장제 등을 도입하겠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해 광주대, 남부대 등 4개 대학과 연합을 추진했던 조선대는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같은 법인인 조선20대, 간호대 통합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법인 안의 대학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 대학과의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작년에 좀 실질적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 간의 통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드맵을. 전남에서는 지난해 본지정에 실패한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가 다시 힘을 합쳐 최종 관문을 넘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 30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일 마감을 앞두고 대학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 달 예비 지정 대학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꼽히는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을 정밀 분석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항공기와 콘크리트 시설이 부딪혔을 때 충격 정도와 설치 규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뒤 참사의 책임자를 밝힐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25 광주 방문회를 맞아 외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광주관광공사는 인도네시아 여행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늘부터 이틀간 광주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지역 콘텐츠를 체험하는 팬 투어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에는 영국의 대표 여행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광주의 명소를 소개할 예정이며 2025 오사카 엑스포와 2025 타이베이 신베이 마스터즈 대회에도 참가해 광주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 화순군 야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한 기가 넘어진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순군은 풍력발전기 제작 운영사 관계자들과 함께 전도사고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전기의 높이는 127m로 기둥 하단 30m 부근이 꺾였는데 원인 규명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음매 부위에 문제가 있었거나 지지대 철제 두께가 부족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